2025년 6월 3일,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묻는다. 이번 대통령은 어디 출신일까?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질문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반세기 전 이미 한 스님이 이렇게 말했다. 21세기를 전후해 한국을 움직이는 지도자는 서의 사람이 될 것이다. 그는 누구였을까? 그는 왜 이런 말을 남겼을까? 더 중요한 건 그가 남긴 다른 예언들이다. 625 전쟁 발발, 마오쩌둥의 죽음, 박정희 대통령의 죽음, 이미 맞아떨어진 예언들, 그리고 아직 우리 앞에는 실현되지 않은 예언들이 남아있다. 이제 우리는 묻는다. 예언은 단순한 우연인가? 아니면 미래를 꿰뚫어 본 통찰인가? 지금부터 타너스님이 남긴 기록들을 하나하나 파헤친다. 그 속에서 드러나는 놀라운 일치들, 그리고 섬뜩한 질문들. 당신은 이 이야기를 끝까지 볼 준비가 되었는가? 타너스님은 정말 미래를 봤을 수 있다. 첫 번째 단서, 1950년 6월, 한반도가 불길에 휩싸였다. 6.25 전쟁. 그런데 이 전쟁이 터지기 몇 달 전, 타너스님은 이런 말을 남겼다. 곧 피바람이 분다. 당시 그의 주변 사람들은 웃어넘겼다. 하지만 그 웃음은 오래가지 않았다. 포성이 들려올 때 사람들은 소름 끼치는 질문을 품게 된다. 그는 어떻게 알았던 걸까? 두 번째 단서, 1976년 마오쩌둥 사망. 중국 공산혁명의 심장, 세계를 뒤흔든 거인 타너스님은 그의 죽음을 미리 언급했다. 예언이란 것이 단순한 우연의 나열이라면 어째서 이렇게 구체적이고 정치적이고 역사적인 사건들이 연달아 맞아떨어진 걸까? 세 번째 단서, 박정희 대통령. 금, 기운으로 죽을 것. 불과 몇 년 뒤 총에 맞아 숨졌다. 총알, 금속. 지나고 나서 연결되는 이 단어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물음을 피할 수 없다. 과연 그는 정말 미래를 본 것인가? 아니면 인간이 사건을 뒤늦게 의미로 엮으려는 본능의 결과인가? 네 번째 단서, 1980년 광주. 많은 희생이 있을 것이라는 경고. 그리고 그 말처럼 도시는 피로 물들었다. 여기까지 오면 사람들은 더 이상 우연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 대신 두려움 섞인 속삭임이 번져나간다. 그럼 아직 실현되지 않은 예언들은 어떡하지? 다섯 번째 단서, 일본의 3분의 2는 바닷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타너스님의 예언 중 가장 널리 회자되는 문장. 일본 열도의 운명을 뒤흔드는 이 말은 지금도 사람들의 뇌리에 섬뜩한 그림자를 들이운다. 일본은 언제, 어떻게 그런 운명을 맞게 될까? 과연 이 말은 상징일까? 아니면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예고편일까? 여섯 번째 단서, 세계 인구의 60%에서 70%가 사라질 것이다. 거대한 대재앙. 그는 물과 땅의 비율까지 구체적으로 말했다. 물 4분의 3, 땅 4분의 1이던 세상이 물 4분의 1, 땅 4분의 3으로 뒤바뀐다는 것. 지금껏 인류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없다. 하지만 지구의 역사에는 늘 예기치 못한 변화가 숨어 있었다. 이 예언은 과연 영원히 실현되지 않은 채 남을까? 아니면 언젠가 우리 눈앞에서 벌어질까? 이제 대선을 눈앞에 둔 지금, 사람들은 다시 타너스님의 말씀을 바라본다. 그는 말했다. 21세기를 전후하여 한국의 대통령은 서의 사람이 될 것이다. 타너스님은 그렇게 말했다. 서해의 사람, 전라도, 충청도, 경기도, 평안도, 그 지역에서 한국의 대통령이 나온다고 했다. 그런데 21세기, 우리는 아직 그 말을 확인하지 못했다. 김대중 대통령, 전남 신안 출신, 노무현 대통령, 경남 김해 출신, 이명박, 오사카 출생, 박근혜, 대구, 문재인, 함경남도 출생, 부산 성장, 윤석열, 서울 출신.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서해권 출신 대통령은 없었다. 예언은 빗나간 것인가? 아니면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인가? 타너스님의 예언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21세기를 전후하여라는 구절이다. 전후란 무엇인가? 앞뒤 20년, 30년, 50년, 혹은 우리가 놓치고 있는 시간의 간극이 있는가? 만약 이 예언이 단순히 달력을 기준으로 한 말이 아니라면, 혹은 한국 현대사에서 진짜 서의 사람으로 규정될 인물은 아직 등장하지 않았던 것이라면, 예언은 그 자체로 섬뜩한 함정을 남긴다. 해석할수록 더 깊어지는 수렁. 어쩌면 우리는 이미 그 안에서 허우적대고 있는지도 모른다. 주역에서 서는 단순히 지리적 방향이 아니다. 서쪽은 입이다. 모든 기운이 들어가고 변화가 시작되는 자리. 서해는 한국 땅에서 모든 정치적 변화가 출발하는 상징적 지점이다. 즉, 이 예언은 단순히 전라도, 충청도, 경기도 출신 대통령을 말하는 게 아니다. 그것은 서쪽 기운을 품은 자, 변화의 힘을 몸에 지닌 자를 말하는 것이다.
음양오행에서 서방은 금에 속한다. 금은 무엇인가? 베어내고 단단하며 변화를 끊어내는 힘, 한 시대를 마감하고 다음 시대로 넘어가는 기운. 타너 스님이 남긴 서의 사람 예언은 곧 한국 정치에서 낡은 질서를 벼르고 끊어낼 강력한 금의 힘을 가진 자가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상징으로 익힌다. 또한 타너 스님은 한국을 간방의 자리라 말했다. 가는 멈춤과 산의 자리, 모든 움직임이 멈추는 곳. 그렇다면 서방의 금이 간방의 산을 깨우면 그것은 대격변, 대전환을 뜻한다. 지금까지 서해권 출신 대통령이 없었던 이유는 어쩌면 그 힘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일지 모른다. 그러나 이제 간방과 서방이 만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주역과 음양오행은 말한다. 세상의 변화는 단순한 사건으로 오지 않는다. 기운이 모이고 흐름이 만들어지고 운명이 결정되는 순간은 반드시 있다. 2025년 6월 3일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이 선거는 과연 타너 스님의 마지막 예언을 실현시킬까? 아니면 또 하나의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로 남게 될까? 예언은 언제나 그렇다. 사람들은 지나간 뒤에야 깨닫는다. 그것이 그 뜻이었구나. 혹시 이번 대통령 선거야말로 그 서해 사람의 시대가 열리는 첫 문이 아닐까? 혹은 우리가 영영 풀지 못할 미스터리로 남게 될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대통령 선거, 과연 서해의 금 기운을 지닌 자가 한국의 권력을 잡게 될까요? 타너 스님의 예언은 이번에야말로 실현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더 깊고 숨막히는 미스터리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